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자료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루돌프 슈타이너가 1920년에 의사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던 내용입니다. 영성과학과 의학이라는 제목의 발췌본이죠. 네, 벌써 한 100년 정도 된 자료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슈타이너의 시각, 그러니까 인체 건강을 자연이나 우주 과정과 연결짓는 관점을 좀 깊이 살펴보는 겁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의학 개념하고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네, 많이 다르죠. 자, 그럼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 슈타이너 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는 인체를 일종의 소우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 세계, 더 나아가서 우주의 원리가 우리 몸 안에 축소되어서 나타난다고 본 거죠. 아, 소우주요? 네, 특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형성력이라는 걸 관찰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면 생명체가 스스로 형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그런 힘인데요. 형성력, 비물질적인 힘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식물이 이렇게 위로 자라잖아요. 중력을 거슬러서 그 힘하고 우리 몸 안에서 주로 아래로 작용하는 과정들, 뭐 소화나 배설 같은 거요. 이 둘 사이에 일종의 극성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아, 극성이요? 위로 향하는 힘과 아래로 향하는 힘, 단순한 방향성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공간적인 위아래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대립과 보완 관계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신경계나 감각기관 쪽 활동은 좀 차가운 성질, 반대로 물질 대사 쪽은 좀 따뜻한 성질 뭐 이런 식으로요. 이 극성의 균형이 깨지면 이제 병이 온다고 본 거고요. 그렇군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특정 금속하고 행성을 연결시킨 건데요. 금속이랑 행성이요. 그건 어떤... 예를 들어서 납은 토성, 또 철은 화성, 그리고 금은 태양과 관련이 깊다고 봤어요. 아, 그런 연결이요. 이게 그냥 뭐랄까 상징적인 비유 같은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슈타이너는 이걸 실제적인 영향력으로 봤습니다. 단순히 화학적 성질만 보는 게 아니라요. 각 금속이 해당 행성의 고유한 성질이나 어떤 작용 방식을 지구상에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구현한다고 본 거죠. 물질을 우주적 힘의 매개체로 본 거예요. 와, 그러니까 물질을 단순히 원소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힘을 담는 그릇처럼 본다는 말씀이시네요. 굉장히 독특한데요. 그렇죠. 이런 관점은 당연히 질병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질병을 그냥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균 때문이라고만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결핵 같은 병에 잘 걸리는 소인이요. 그게 신체의 상부, 그러니까 뭐 생각이나 감각 쪽 시스템하고 하부, 그러니까 소화나 운동 같은 물질 대사 시스템 활동 간의 어떤 근본적인 불균형에서 온다고 봤어요. 아, 균형이 깨져서 그렇다는 거군요. 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그냥 그런 불균형 상태를 틈타서 자리를 잡는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원인이 아니야.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이 불균형을 맞추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이 근본적인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좀 특이하게 신체의 자연 치유 반응을 일부러 좀 강하게 끌어내기 위해서요. 특정 증상을 아주 약하게 일으키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증상을 일부러 일으킨다고요? 그건 좀 놀라운데요. 보통은 증상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현대의학과는 좀 반대 방향일 수 있는데 그 기저에는 신체가 스스로 균형을 되찾도록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아, 몸 스스로 치유하게끔 유도한다. 네. 더 나아가서 슈타이너는 우리 몸 안의 생리 과정하고 감각 활동 사이에도 유사성이 있다고 봤어요. 생리 과정과 감각 활동이요. 예를 들면요. 네. 염증이 생기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뭔가를 아주 강렬하게 보는 내적인 과정과 비슷하다고 봤고요. 또 종양처럼 조직이 막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건 듣는 과정이 병리적으로 나타난 형태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해요. 듣는 과정이요? 네. 그러니까 질병이란 게 본질적으로는 정상적인 과정인데 이게 잘못된 속도로 혹은 잘못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와, 이것도 정말 새로운 발상이네요. 그럼 치료법도 이런 연관성에 기반하는 건가요? 물질의 화학 성분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이용한다거나. 네. 바로 그겁니다. 치료법은 해당 과정하고 상응하는 자연 물질의 과정적 특성을 활용해요. 예를 들면 의지력이랑 혈액응고랑 관련이 있다고 본 안티몬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걸 특정 방식으로 희석하고 역동화시켜서 쓰고요. 또 통제 안 되는 세포 성장, 즉 종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겨우살이 추출물을 쓰기도 하죠.
겨우살이가 기생하면서도 좀 독특한 생장 리듬을 가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물질 자체의 성분뿐만 아니라 그 물질이 자연에서 보여주는 어떤 과정이나 특성까지 고려해서 치료에 활용한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물질의 서명 같은 걸 읽는다고 할까요? 자, 그럼 슈타이너의 이런 생각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이걸 종합해보면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결국 건강이나 질병, 치료를 굉장히 넓고 또 상호 연결된 시각으로 보라는 도전 같아요. 우리 몸을 단순히 기계 부품 조합이 아니라 식물이나 행성, 심지어 우리 안의 의지나 인식 같은 것과도 연결된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자는 제안인 거죠. 네, 맞습니다. 훨씬 더 전체론적인 관점이죠. 이런 관점이 우리 자신이나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어떤 다른 시각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하는데요. 슈타이너는 인간 유기체가 때로는 물질 보존 법칙 같은 기본적인 물리 법칙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좀 급진적이죠? 네, 물리 법칙을 넘어선다고요? 네. 우리가 내면의 어떤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물질을 소멸시키거나 반대로 에너지로부터 새로운 물질을 창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현대과학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만약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주가 이렇게까지 깊게 얽혀 있어서 물질의 생성과 소멸에까지 관여한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생물학이나 의학의 다른 어떤 근본적인 과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까요? 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물질 생성과 소멸이라니. 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각자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